12월 1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외딴 섬까지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희생이 속출했는데 태평양 격전지에서 희생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해가 80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첫 소식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태극기로 감싼 유골함을 정부 대표단에게 건넵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최병현 씨 유해입니다. 고 최병현 씨는 1943년 강제동원됐던 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벌어진 전투 당시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유해를 발굴해 2019년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내 DNA하고 일치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보고도 싶고 그립기도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올해 들어서야 국내 봉환이 재추진됐고 지난 3일 국내로 봉환된 뒤 고향인 전남 영광의 선산에 안치됐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고 최병현 씨 유해는 태평양 격전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최초 사례입니다. 태평양 타라와 섬 전투에서 희생된 한국인은 1,117명입니다. 나머지 1,116명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하루빨리 고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정부의 강력 대응 등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겨울철 별미라고 하면 잘 말린 주홍빛 곶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종황제에게 곶감을 진상했던 경남 함양에선 곶감 제철을 맞아 고종시 곶감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함양의 한 농협에서 갓 출하한 곶감 경매가 한창입니다. 함양에서는 고종 황제에게 진상했다는 고종시로 곶감을 만듭니다. 좋은 품종의 지리적 환경이 더해져 함양 곶감의 명성을 더합니다.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이 특히 중요한데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일정해 좋은 곶감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산자락에서 40일 넘게 말리고 손으로 모양도 잡아주면 1등급 곶감이 나옵니다. 당도도 높고 육질도 좋고 쫀득하면서도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함양군은 그동안 시설 현대화와 유황을 첨가하지 않은 곶감 생산 등 명품화에 나서 전국 3대 곶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함양에서는 올해 427개 농가에서 곶감 17만 2천 접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건조하는 시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올해 곶감 품질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 곶감의 우수성을 날리는 고종시 곶감 축제는 다음 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함양 고운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가 이달 안으로 주민투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실제 편입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가는 김포 골드라인 역사안이 탑승객들로 혼잡합니다.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객 중 약 절반인 4만 4천 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포시는 행정권과 시민 생활권 일치를 위해 본격적인 서울 편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5일 서울 편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 여기 오고 이제 이렇게 편입대가 되면 교통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김포시의 자체 대면 조사에선 현재까지 찬성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주민 설득 작업도 필요합니다. 경기 북도가 되는 것보다는 서울 편입이 낫지만 다른 세금들이 서울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김포시는 또 편입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7일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무제한 월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도내 일부 시군과 개별 합의를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통 편입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시가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순환 운행하는데 내년 상반기엔 유료로 전환되고 운행 구간도 청량리역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어두운 도로를 달립니다. 버스가 달리는데도 운전기사는 손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세계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그냥 일반 전기 버스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열화상 센서 카메라가 도로 위 물체를 구분하고 버스는 자동으로 노선을 달립니다. 심야 자율주행 버스는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버스 전용차로 9.8km 구간을 순환합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70분 간격입니다. 안전을 위해 입석은 불가능하고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안전벨트.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는 그냥 일반 버스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입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행되며 내년 상반기쯤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을 연장하고 심야버스보다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주 출범식을 갖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인들이 모여 섬의 비전을 토론하는 섬박람회엔 30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바다에 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전남 여수 일대입니다. 섬 박람회에는 30개국 3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섬을 주제로 박람회가 열리는 건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365개 섬으로 이루어져서 아마 경관이랄지 모든 게 아름답고 참 거기에서 아마 훌륭한 섬 박람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모처럼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똑같은 음식에 기분 좋게 들고 친절하게 해주면 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람회는 폭염과 장마 등을 우려해 당초 여름 개최에서 가을로 변경될 예정이고 예산도 212억 원에서 248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박람회장 조성과 참가국 유치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섬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논하며 섬이 가진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축구장 25개 규모로 돌산읍 진모지구 등 일대에서 2달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남 논산시는 주력 산업을 농업에서 군수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수산업 도시로 성장한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을 모델로 한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김다루 기자가 백성현 논산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가 있는 국방도시입니다. 이런 국방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우리 논산은 전형적인 농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에는 농업대로 더 두텁게 우리가 지원을 하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츠빌이 바로 우리 논산만한 면적이고요. 전형적인 농업 도시였는데 바로 그곳이 마샬 우주항공센터, 그리고 레드스톤, 또 무기고 단지, 또 국방산업체, 그다음에 각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시가 발전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헌츠빌, 논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은 아주 전형적인 농촌 도시 그리고 또 군사 문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군 친화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브랜드가 새로 필요했고요. 그것이 가장 믿음과 또 안정감이 있는 육군 병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여러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농산물에만 바로 육군 병장의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을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또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게 될 건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육군 병장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테니까 가장 가슴에 잘 담아둘 수 있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육군 병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은 딸기 주산지로서요. 약 1,900여 농가가 1,020헥타르에 2,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한계성이 있다 싶어서 대한민국의 딸기를 세계의 딸기로 입맛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계로 수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세계 딸기 엑스포를 유치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딸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에 태국에서 방콕시하고 저희 논산시하고 같이 공동 주최해서 딸기를 비롯한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몽땅 태국에 가지고 나가서 함께 공동 축제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국제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서 많은 물량의 딸기를 해외에 판매를 하고요. 또 그 노하우를 중심으로 2020년 딸기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 또 정주 여건 또 강화, 그리고 문화 시설 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논산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실천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천해야만 빠른 시일 내에 소매대 도시가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선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 때문에 논산을 떠나는 일은 없게 만들자. 그래서 학과 공부는 학교에서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첨단 교육은 논산시와 건양대가 한번 책임을 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양대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를 함께 신설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 3월에 개강이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훌륭한 교수진들이 5분이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우리 논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코딩, AI,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사물 인터넷 등 바로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첨단 교육을 미리 시킴으로써 자신감과 또 용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또 내년부터는 우리 논산만 활용하기는 조금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남부권의 서천, 부여, 공주, 금산, 계룡에 있는 희망하는 학생들도 바로 우리 건양대학교 오셔서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교수들부터 바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해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논산시장에 취임한 지 꼭 500여일 됐습니다. 논산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바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논산시가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다시 찾아오고 싶고 또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꿈의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산 시민들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민을 감동시키고 시민의 행복 시대를 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